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우리 카페에 되게 소중한 회원님이시죠. BGM님, 저하고 나이 똑같습니다.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 40대 초반의 여성 동호인 분이신데 기필코 라켓 너무 좋아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고 많이 사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또 제가 그냥 혼자 맥주 마시면서 눈 빨갛죠. 술 채가지고 거기 3패를 내리 한 팀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트라우마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카페에 한 팀한테 3연패 하고 나니까 이제 멘탈이 나간다고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셔가지고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댓글을 달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언젠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조금 다른 면에 그런 계속 이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계속 연패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너무 자학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성적을 잘 받고, 다른 대회 메이트를 또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너무나 많은 강호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특히 여자분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BGM님이 여성 동호인이시니까 어렸을 때 배구를 했다든지 마라톤을 조금 했다든지 또는 어떤 검도를 좀 했다든지 검도만 해도 달라요. 사람이 뭔가를 좀 스포츠를 좀 했어. 유년 시절 소시적에 그런 분들이 이제 아줌마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배드민턴을 똑같이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딱 상대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둥둥해 보이고 그냥 진짜 아줌마 같이 보여도 달라요. 어렸을 때 이렇게 운동을 좀 접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신체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김대영님이라고 이야기가 되나? 그분도 내하고 나이 똑같아. 루츠님이 있어. 누가 보더라도 너무 건장하신 분인데 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래갖고 조금 안정화되고 나면 이제 스포츠 활동을 좀 생각해보게 되고 즐기게 되고 그걸 좋아하면 정말 착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빠져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걸 또 제가 지켜보잖아요. 저는 장사를 하지만서도 되게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걸 또 눈이 보통 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꿈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도 너무 착하게 좋아해요. 정말로 진실되게 좋아하고. 근데 좋아해도 조금 재수없고 빠꼼하고 야비하게 빨리 이길라 하거나 빨리 급수 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BGM님 같은 그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좋아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레슨 받고 시간 될 때마다 열심히 하고 하면서도 내 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복귀해 가면서 그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루츠님이나 그런 분들도 백방 그럴 거야. 근데 대회에서는 쉽게 빨리 급수를 딸 수가 없죠. 이 세계가 워낙 이렇게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또 다른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분들의 이래 성향이 어떤 거냐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좌절이 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은 뭔가는 목표가 있거나 이러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밤을 새서라도 노력하는 스타일. 근데 이런 배드민턴은 그거를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구력, 시간, 그리고 천재적으로 타고난 그런 사람들도 같이 좋아해가 미쳐갖고 같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그걸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은 다 똑같이 D급이고 초급이고 그렇게 대회에 나오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우선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동호인 출신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치고. 근데 제가
대구광역시 초급에서 이제 혼복에서 우승 한번 하고, 바로 다음날 하는 남북에서 또 우승하고, 그리고 이제 구대에서 C급에서 우승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B급에서도 이제 대구광역시에서 우승해가지고 A급을 땄죠. 자, 이런 제가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냐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너무 재수없게만 듣지 말고, 한번 봐봐요. 얼마나 이렇게 운동신경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그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제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13초 뛰었거든요, 100m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대구로 전학 오고 나서 체육장 같은 거 할 때 13초 초반 딱 나오니까 체육 그기 쌤이 부르는 거예요, 육상하라고. 아니,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반에서 5등 안에 계속 성적이 되니까, 그래, 너는 그러면 공부를 먹고 살아라. 너는 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제가 그렇게 뛰고 했는데 왜 육상을 안 했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국민학교 시절에는 육상을 했었죠. 그때는. 그래갖고 군대까지 먹히는 거예요. 청도군. 그 다음에 이제 도대를 딱 나갔어. 경상북도대 대회. 딱 나가니까 저는 예선 탈락인 거예요. 그때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멀리 뛰기도 했고, 높이 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100m 단거리도 했고, 200m 단거리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서는 좀 뛴다 싶어갖고, 내보다 빠른 사람이 없었어. 그래, 대회 나가갖고, 군대에 한번 먹히고, 면대에 가가 군대 갔다가 도대 딱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제가 이제 운동신경이고 이랬는데,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속으로는 자신 있겠어요, 운동신경에 대해서. 근데 이런 저도 이제 체대 나오거나 다른 종목이지만 그런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좀 더 선수생활 했다거나 유년 시절에 소시적에 운동 좀 했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 과거에 그렇게 어린 시절에 운동했던 사람들은 이 인대 근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운동신경 자체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삶에 이제 사무쳐가지고 살아가다가 똑같이, 너도 배드민턴, 나도 배드민턴 좋아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당장에는 이기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회 나갔던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저한테 3패씩, 4패씩 하던 사람들의 시선을 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봐 드릴게요. 이제 초급 대회 처음 나갔을 때, 저는 되게 자신 있었겠죠. 왜냐면 운동신경 자체가 다르니까. 똑같은 동호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왔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 당시에 이제 경북에 있는 B급까지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사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을 통해갖고, 니 한번 와가 대타로 해갖고, 우리 구장에 잠시 이렇게 이름 달아가지고 야구 나가서 좀 승급하게 해도 내가 술 한잔 사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전하는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경북에서 B급까지 메이트로 나와갖고 오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은 11점 냈다? 그 당시에 31점 게임이었거든요. 31점 게임에 첫 번째 게임이 9점 냈어요. 두 번째 게임이 그 경북 B급 데리고 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 특정 지역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사람 11점 내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치님이 계속 중간에서 이제 코칭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흐름이 우리한테 올라가면 잘라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계속 타임 걸고 물 마신다 하고 계속 이렇게 코치질 해본들 어차피 안 된다고. 그래, 그 사람은 14점 냈나? 그 점수를 반동가리도 안 되게 이제 지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재수없나?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우승을 했었는데, B급에서 이제 A급 달 때쯤 되니까 계속 저한테 이제 지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이 되게 만만했어요. 이제 좀 평범해 보였죠, 플레이가.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팀이 한 2번, 3번 지고 나니까 제가 A급 달 때쯤 되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고 이랬을 때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권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직전 대회에서 뭐라 했냐면, 이제 대놓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면도 있었겠죠. 좀 승급 좀 하라고. 꼭 니는 내만 이기고 올라가가지고 또 승급전에서 떨어지고 승급전에서 떨어지고, 야, 나는 뭐가 되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니가 빨리 좀 올라가야지. 나 비참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기권하고 가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체력을 아꼈죠. 그때 이제 제가 아낀 체력으로 이제 A급
우승해서 이제 A급 달았고, 그 팀은, 저한테 계속 이제 우리 팀한테 지던 그 팀은 바로 다음 때에 바로 이렇게 A급 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런 상황은 먼저 보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참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뒤늦게 또 그런 성실함으로 배드민턴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같이 열심히 해도 예전에 어떤 운동에 관한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다 이무기 같이 숨어 있다가 나오기, 묵은지 같이 숨어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마주치면 좀처럼 한두 달 연구하거나 또는 그런 플레이를 복귀해서 내 어떤 페인의 원인을 조사한다 해갖고 바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걸 갖다 할 수 있어.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어.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도덕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여기서는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안타깝지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갖고 그 사람한테 내가 비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더 안정되고 남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당신 인생 아름답게 살고 있고. 근데 단지 그 취미 활동에 그런 영역에서 약간 이 사람의 어떤 실력이 더 있어가지고 지는 건데, 거기에서 막 너무 막 자멸하듯이 비참해하듯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보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노력으로 안 되는 타고난 그런 운동신경이 있고, 저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체대 나온 사람하고 붙었는데, 그때는 이제 급수저는 아니었고 다른 대회, 청년부 대회였는데 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 정도면 동호회 수준에서는 이렇게 운동신경 내 말이 되는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물론 뭐 저는 계속 우승도 몇 번 해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치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계속 배드민턴 안 치고 몇 달 만에 나가도 어느 정도는 치고 이렇게 되지만, 대회 딱 나가가지고 최대 출신 딱 만나 보니까 와, 안 되더라고요. 피지컬로. 역시 나는 내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너보다 더 빨랐을 텐데, 역시 계속 그런 식으로 스포츠를 다른 영역이지만 한 사람들하고 붙으니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뒤로 넘어가는 공인데 이걸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스매싱을 때리네. 이런 식으로. 피지컬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인정을 했죠. 주제 파악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것도 열심히 하면 공부해가지고 뭐 어떤 합격을 하거나 또는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배드민턴은 절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게 이제 구력. 그리고 구력이죠. 구력. 시간. 빨리 치고 오를 수는 있지만 그 구력을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다른 스포츠는 솔직히 뭐 이야기했잖아요. 뭐 발레 같은 거라든지 요가 같은 거는 타고난 유연성이 있으면 금방 추월해갖고 어떤 정상의 자리에 갈 수 있고, 동호인 수준에서는 또는 같은 뭐 강습하거나 학원에서는 뭐 이렇게 날고 기겠지만, 배드민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보내주셔야 돼요. 빨리 좀 승급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지켜봤던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봐 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시니까 이제 가까이 지내시고 이제 제 라켓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상대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 드렸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분이 뭔가 좀 약하답니다. 그러면 공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리를 해가지고 잘하는 걸 잘하지 못하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저 사람이 특정 스트로크에 타고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저 사람은 때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해. 그럼 어떻게? 때리는 거 외적으로는 약하다는 소리거든요. 초급들은 그래요. 뭐 급수가 높아지면 다 잘하겠지만, 자, 그랬을 때 때리는 공을 주지 말고 어떻게든 계속 드라이브 사용하든가, 또는 때리기 위해서 너무 장전이 심하면 좌우로 흔들어라. 계속 공을 돌려라. 또는 그 사람이 때리기 위해서 그쪽으로만 특화시켰으면 다른 쪽으로 약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아끼던 분, 이제 제 라켓 쓰시는 분들이 질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봐서는 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긴 거야. 그러니까 전략이 먹힌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실력에서는 제가 아끼던 팀들이 지는데, 내가 아껴 쓰는 팀들이 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이기는데 더 실력이 출중한데도 한 번 기가 꺾여가지고 좀 나쁜 말로 깨갱해버리니까 계속 굳기만 붙으면 지푸레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안타깝다고. 내가 볼 때는 이 팀이 지는데 내가 깨쓰는 이 팀은 어떻게 보면 별로 이 파워도 안 강하고 별거 없는데 싶었는데 그런 상황도 제가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먼저 쫄아가지고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뉘앙스로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계속 치면 어때? 그냥 즐기세요. 즐기고 인정하세요. 저 사람은 나는 뭐 열심히 이렇게 내 생활 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했는 거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는 훨씬 더 타고난 그런 어떤 재능이나 그리고 유전자가 좀 더 있는가 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기는 팀은 그 당시에 저처럼 나는 옛날에 정말로 잘 뛰었고 나는 뭐 지금 이렇게 초급으로 출전하지만 내 운동신경이 얼마나 이렇게 또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이야기를 한번 곁들여 보면 나는 진짜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운동을 해본 적이 잘 없던 거예요. 사람이 단단한 것 같아도. 근데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대회장에서 우리 사람이 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요.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상대팀은 당신보다 한 급수 이상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참해하지 마라. 저 사람은 뭐 타고난 그런 어떤 유전자 자체가 운동신경이 있던가, 그러면 예전에 뭐 마라톤을 했던가, 그럼 소시적에 배구를 했던가, 핸드볼을 했던가, 뭔가를 했던 검도만 조금 이렇게 소시적에 좀 해도 스매싱이나 손목 쓰는 거 드라이버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달랐을 거라고. 당신은 당신 인생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쁜 글씨 쓰고 극하는 동안에 저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운동을 좀 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워낙 묵은지처럼 있다가 만나면 당신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 사람들 먼저 보내줄 사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당신한테 승급하고, 또는 정말 운이 잘 닿으면 보내줄 사람 다 보내주고 나면 그동안에 계속 이제 실력을 쌓아가겠죠. 오늘은 비참하게 졌고, 또 지더라도 다음 경기에는 조금 더 갭을 줄여서 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당신한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위로를 하죠. 아내한테. 타고난 사람 어떻게 얘기했냐고, 여보, 하면서. 나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운동신경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 이상의 체대 나온 그런 동호인들도 있고, 또는 동호인 코치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붙으면 나는 완전 박살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죠. 하지만 당신한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내한테 계속 이렇게 져가지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사람도 결국엔 제가 나약해질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달려요. 제가 거북이 이렇게 경주하듯이 토끼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토끼였지. 나는 운동 잘 안 했거든요. 사업한다고 바빴고 내 밤새 가면서 이렇게 그 기필코 배드민턴 연구소 카페 운영하고 상품 개발하고 이런다고. 난 운동식만 믿고 계속 그냥 출전만 했어요. 빨리 A급 달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먼저 A급 달더라고요. 내 얘기고. 나는 그 당시에도 만만하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계속 이겼으니까. 이 사람들은 억수로 겸손해. 자기가 지는 걸 알아.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구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쪽 구장 사람들도 거기 전반전까지는 나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봐달라고. 너무 이렇게 점수 차이 많이 나면 우리 구장 사람들 정말 비참하지 않냐고. 조금만 좀 봐달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후반전 딱 가가지고 제가 체력도 약해지고 저 사람들은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더라고요. 그때 좀 비참했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2번, 3번, 그 사람들도 알 거야. 내 딱 봐보면, 나는 저 안경 낀 저 삐쩍 마른 새끼한테 지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야. 근데도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3번, 4번 지다가 이제 결국에 이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먼저 이제 급수 따시고. 그러니까, 이 말 해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계속 그냥 하세요. 꼭 그 사람한테 진다고 해갖고, 단지 그 어떤 패배감만
딱 생각할 뿐이지, 거기에서, 또 졌네, 또 졌네. 나는 안 되는가 봐. 저 팀한테는 내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팀이 그 BGM님보다 투자한 시간이며, 쓴 돈이며, 과거 이력이 더 엄청날지 모릅니다. 나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 나가갖고 뭐 이렇게 잘하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당신이 만약에 이번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거나 승부를 하면 저 사람들 다 목매 달고 죽고 싶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더 썼을지도 모르고 4년, 5년 계속 초보로 있으면서 출전하고 계속 치면서 쓴 돈이 얼마고 쓴 시간이 얼만데 당신이 운동신경이 더 있거나 또는 이렇게 좀 레슨을 좀 더 열심히 받았다고 해갖고 금방 이겨버리면 저 사람들은 뭐가 되겠냐고. 배드민턴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월할 수 없다고. 그런 건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겠지. 우리 구장 언니들이 그냥 몇 년 만에 급수 따고 지금 저렇게까지 치기 위해서는 거의 뭐 자동차 한 대 값을 녹여 넣었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수긍하는 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고 사람이 뭐 실패작이거나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뒤늦게 이제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너무 예하지 말고 꼭 그 팀을 이겨야지만 또 내가 보상받는 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보내줄 사람 보내주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뭐 미친놈처럼 뭐 어떡하노. 내가 한번 빨리 달려도 빨리 비켜줘야지. 안 되는 놈은 빨리 보내주고 또 난 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옆에 경치 구경하면서